평균 등급이 내 성적일까요? 평균 등급이 다소 낮아도 대학에서는 그보다 높이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은 그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숫자 그 자체에 주목을 하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렇지 않지만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서 그 숫자에 주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인문계열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을, 자연계열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탐구 과목을 이렇게 등급이 있는 전 과목을 활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들이 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학들이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제 중앙대, 동국대, 이화여대, 홍익대, 한국항공대, 가천대, 명지대, 서울여대가 있는데요. 주요한 대학들만 일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중앙대나 동국대 같은 대학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나 과학 탐구 과목 중에서 잘 본 10개 과목만을 활용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등급을 받는 성취하는 과목이 한 30개에서 40개 사이가 될 거예요. 학교마다 조금 다르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잘 본 10개 과목만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굉장히 좀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10개 과목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고 상위 30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몇 교시가 들었냐, 국어 같은 경우에 4교시가 들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4단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30단위라고 했을 때에는 주요 교과로 하면은 한 6, 7과목 정도만 되어도 그것만 가지고 성적을 평가해 줍니다.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12과목을 활용하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4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에 있어서 학생부의 성적을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라는 거예요. 학생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등급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영향력이 굉장히 좀 축소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논술이 4등급이니까 논술 쓰면 안 될 것 같아, 5등급이니까 쓰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지는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논술 전형을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 일부 과목만 활용한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크진 않아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일부 내가 잘 본 과목만을 활용해 가지고 성적을 평가해 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대학들이 그렇죠. 한국항공대라든지 아니면 가천대라든지 명지대, 서울여대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대학들뿐만이 아니라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을 비롯해서 지방대학으로 갈수록 일부 과목만을 활용해서 성적을 평가하는 그런 대학들이 굉장히 좀 많아져요. 한국항공대나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과목, 인문계열이면 사탐, 자연계열이면 과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4개 교과 중에서 잘 본 5개 과목씩, 그러니까 총 20개 과목만을 활용하고요.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16개 과목을 활용하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12개 과목만을 활용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것들을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죠.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국어 커리큘럼을 가지고 왔고요. 등급은 제가 임의로 좀 이런 식으로 상정해 봤어요. 1학년 때는 조금 성적이 안 좋았는데 2학년 때부터 좀 노력을 많이 해서 성적을 끌어올렸고 3학년 때는 다소 조금 미끄러진 학생, 이런 어떤 학생을 가정해 가지고 성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일반적인 평균 등급 이 7개 과목을 전부 다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학생이 국어 과목은 3.2등급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항공대나 가천대와 같이 잘 본 20개 과목만을, 그러니까 국어 과목 중에서는 5개 과목만을 활용하는 거니까 1학년 때 성적을 모두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3.2등급이 아니라 2.5등급으로 그 등급이 확 올라가게 되죠. 명지대와 같이 16개 과목만 활용하는 경우에는 1학년 성적도 다 지우고 또 3학년 그리고 문학,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때 치른 문학 같은 성적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2등급인 성적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계산 등급은 3.2등급인데 명지대식으로 하면 2등급이다. 서울여대는 어떻겠어요? 더 성적이 좋아지겠죠.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잘 본 3개 과목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무려 1.6등급이라는, 일반적인 계산 등급은 3.2등급이지만 서울여대식으로는 1.6등급이라는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경우에 나한테만 좀 유리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에
등락의 폭이 있는 학생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그럴 테니까 나한테만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들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거겠죠.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성적이 좀 유리해지는 거는 성적이 조금 일관적인 학생들, 이런 학생들보다는 등락의 폭이 좀 심한 학생들에게 더 유리한 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등급이 다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모두 다 3등급을 받은 학생이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계산 승급도 3등급이고 가천대 항공대식도 3등급이고 명지대식도 서울여대식도 모두 다 3등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일부 과목만을 활용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뭔가 성적이 조금 계속해서 조금 일관적인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이런 대학을 지원하면 좀 불리한 점이 생기는 거겠죠, 오히려. 그렇지만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적이 좀 일관적이기보다는 좀 등락의 폭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학을 지원하는 것들이 유리해지는데 나한테만 유리한 건 아니다 라는 면까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겠죠.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2018학년도까지는 다른 일반적인 대학처럼 그냥 국어, 영어, 사회 또는 과학 중에서 등급이 있는 전 과목을 다 활용했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점들이 2018학년도에 서울여대 합격한 학생들의 최종 합격자의 등급 분포인데요. 보시면 한 2점 중후반대에서 3점 초반대에 조금 성적의 분포가 몰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4등급대인 학생들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인서울대학을 합격했다. 이런 어떤 사례를 찾아볼 수도 있죠. 그런데 2019학년도에 일부 과목만을 활용했을 때에는 그 합격자의 등급 분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주로 1등급 중후반대에서 2등급 초반대에 이런 합격자의 등급 분포가 많이 쏠리게 되죠. 물론 이제 2020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학의 입시 결과 발표 내용이 없기는 하지만 다소 좀 이거보다는 낮아졌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인서울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여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1등급 때여야 돼, 1등급 중반 때여야 돼 라는 식의 어떤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지원 심리가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19학년도에는 경쟁률이 무려 21대 1이었는데 2020학년도에는 경쟁률이 9대 1로 절반 이상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경쟁률이 무조건적인 어떤 입시 결과의 하락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19학년도보다는 조금 낮아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의 반영 방식을 반드시 꼭 확인해보고 지원을 해야 된다. 나의 어떤 성적이 그냥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 성적과 그냥 어떤 일반적인 평균 등급과 대학이 발표한 어떤 입시 결과를 그대로 비교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명지대 같은 케이스는 작년까지는 등급이 있는 전 과목을 활용하다가 올해부터 4과목씩 총 16과목을 활용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반영 교과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올라가게 될 거예요. 방금 전에 봤던 서울여대의 케이스처럼. 그런데 반대로 반영 교과의 수가 만약에 적었었던 학교가 그 수를 늘린 대학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다소 하락하게 될 개연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어떤 입시 요강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안녕.